돈이 뭘까요? 돈이 뭔 것 같아요? 돈. 없어? 없어? 왜, 나 없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지 마. 약간 그런, 주식에 대한 거, 또는 뭐, 코인, 또는 부동산, 이 자산에 대한 공부와 학습, 그 레슨, 그 전에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. 돈이 뭐냐?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조직이 자기가 할 수 없거나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구입하는 행위잖아요. 회사를 왜 나갑니까? 회사의 임원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신입사원을 뽑아서 시킵니다.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. 왜냐하면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투여됩니다. 그 시간에 소모를 막고 다른 일에다가 이제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왜 그러냐면은 시간은 유한되어 있고 화폐는 무한대예요. 화폐 발행의 리미트가 있습니까? 전 세계에? 있습니까? 시간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럼 이 시간은 유한하고 화폐가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폐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죠?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. 이것을 그냥 내가 항상 내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모인 거예요. 근데 이 개념이 안 차 있으면 차곡차곡 모으는 월급 통장에 그 숫자를 보면서 딱 한순간이라도 뭔가 흐뭇하다 기분이 들었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화폐 가치 하락을 망각한 일이에요. 그게 흐뭇하다고요? 아이고. 큰일 나는 일입니다. 큰일 나는 일. 망각이에요, 그거는요.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잠시나마. 물론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될 거예요. 특히나 우리 여기 지금 한 40대에서 좀 밑에 계신 분들이나 40대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. 왜냐하면 요 상태 그대로 오래 갈 수 있어요. 돈이 필요해. 돈이 필요해. 물론 지금 요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셔. 하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. 아무튼 간에. 크게 변질 없이 갈 수도 있어요. 응? 그런 세상을 살지 않아요. 그럼 제가 이제 마인드에서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한 2, 3년 이내 이게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빈부격차에 엄청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요. 지금 우리 인생을 다 통틀고 전 세계 다 통틀어서 저는 정말 너무 길게 봤을 때 3년까지 얘기할게요. 2, 3년 내에 하는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봐요. 급변이에요.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.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속도라든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나 현상이라든지 하나 진득하니 가는 게 여러분 한 주간 잘 보세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요. 금방 떴다 금방 져버리고 어떤 이슈가 터져도 다 있지만 너무 빨리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있고 영상은 점점점 짧아져야지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하나 기다림이 없고 근데 우리 경제 파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유동성 문제 속에서 지금 3월달 통계가 나왔습니다. 3월달 통계 우리나라 통계 보니 1986년 이후로 최대 유동성 증폭이 일어났네. 5월 3월달 한 달 동안 64조 원은 1986년도 이후로 최대입니다.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. 86년도에 64조랑 지금 64조가 같습니까? 다르지. 자, 보세요. 국가가 지금 부채가 많습니까? 적습니까, 여러분? 그럼 우리나라만 많나요? 전 세계가 부채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우리 학자분들이나 교수분들이 나오셔서 얘기합니다. 동력이 없다. 온 세상이 빚 갚느라 허우적대고 있다.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다.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금리는 높고 고용도 창출이 안 되고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전쟁이나 해결하려고 저러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. 인간의 뇌란 행복보다는 이 불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우리 태어났어요. 뇌의 구조가 그래요. 이건 성학설과 성선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여기서 10번 외쳐봤자 여기서 한 번 외쳐지면 우리는 확 기울어요. 그쪽으로.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으로 분위기 조장이 쉬운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. 근데 웃긴 거 보세요. 그래서 부채를 저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걸 얘기 듣다 보면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망했다, 픽아웃 됐다, 어쩌다, 다 끝났다 얘기하고 있고 쓰나미가 올 거다. 보세요. 부채를 상환해야지만 빚이 줄고 안정화되는 거죠? 맞아요, 아니에요?
부채가 많아서 문제라며. 그럼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안정화시키는 방법 아니에요? 맞습니까? 돈을 찍어내면 돼요, 여기서. 이것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입증이 된 전략입니다. 자, 부채를 왜 상환합니까? 언제 상환했습니까, 부채를?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. 장가에 늦게 가는 친구가 있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1억 5천인가 받아야 돼요. 사. 그래서 아니 그게 맨날 그 얘기만 물어보는 거야. 사. 근데 뭐 1억 5천 대출이면 샀어요, 아무튼.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. 근데 너 왜 요새 그 대출 그 이자 얘기 왜 안 하니? 그러니까 그거 뭐 별거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대출액을 갚진 않아도 화폐 가치가 추락했다 보니 2018년도에 대출 받았던 그 무게감이 2020년도 넘어오니 그닥 죽을 정도의 무게감이 아닌 거예요. 이게 국가도 똑같습니다. 근데 국가는 하나 더 있어요. 유동성이 는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그게 증세 효과가 납니다. 무조건이에요. 세상에 돈이 늘면 무조건 증세가 벌어집니다.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죠. 증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단 돈을 이렇게 뒤로 살살살 풀어서 잘 돌고 돌아서, 물론 다 거치진 않죠. 지하 경제도 있으니. 그래서 양지에서 들어오는 이 증세 효과가 오히려 거부감도 적겠네요.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무게감도 줄일 수 있으면서 세금도 걷어낼 수 있으니 온 세상의 모든 정부는 이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어디서 대출을 뭐 갚을 길이 없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요. 그러니까 경제의 본질을 모르고 돈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어디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여기 참여하신 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. 교수님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. 그겁니다, 그거. 그러면 그 부채의 어떤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돈의 유동성을 확 줄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죠? 더 세지는 거예요. 오케이? 무슨 말이에요? 이게 무슨 이해 가시죠, 지금? 그거. 그 돈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게 필요한 것 같고, 그리고 화폐 발행이 유한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는 없어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 세상은 이 화폐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? CBDC 같은 게 있죠. 응? CBDC. 이게 뭐예요?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. 코인이 아닌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. 우리나라만 테스트했습니까? 거의 먹고 살만한 나라 전 세계가 다 지금 테스트했죠. 먹고 못 사는 나라만 테스트 못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이거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죠. 물론 금기간에 올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더 이상 실물 화폐를 발행을 그만 멈추는 게 맞다라는 것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, 현재. 그렇습니다. 제일 빨리 가는 건 중국, 제일 늦은 건 미국. 미국은 이 CBDC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?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다 통제되겠지. 어디 가서 껌 하나 사 먹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, 이제. 미국은 그것 때문에 좀 반대하는 것이고. 대신에 연구를 멈추진 않았습니다.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. 근데 이 세상이 우리 죽기 전에 분명히 와요.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해 보셔야 돼. 돈을 정말로 예리하게, 많은 생각하에, 알뜰하게 찍어낼 수 있을까요? 숫자예요. 이때부터 완전히 숫자입니다, 이제. 지폐 발행도 없고, 동전 발행도 안 합니다, 이제. 어떻게 될까요? 유동성은 수시로 급증할걸? 요주판만 튕기면 끝나버리는데.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세수를 탈세? 꼼짝도 못하겠지. 대한민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엄청 큰 나라예요. GDP의 20% 중후반 정도 되는.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들이 봤을 때는 이 나라는 안 됐다는 거예요, 아직도. 근데 이 지하경제가 크다는 것은 나쁜 불법 행위에 돈들이 쓰인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세금을 안 내요. 근데 이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? 또 말씀드렸잖아요. 어디 가서 돈 100원 쓰는 거, 200원 쓰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. 탈세? 어떻게 탈세를 할 거야? 할 수가 없지. 전국적으로 지향하는 바겠죠, 이게. 그래서, 이 길이 열린다면 한국은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를 봤을 때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제일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? 한국 말고 더 있을까요? 한국 제일 시급해. 그리고 화폐 개혁이 필요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만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있을까요? 없어요. 근데 실물화폐 시스템 속에서 화폐 개혁이 쉬울까요? CBDC 세상에서 화폐 개혁이 쉬울까요? 예지. 한국은 거의 불변이에요, 이 시스템은.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? 화폐 개혁은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. 각자 공부하시면 되겠고.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.
또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이 양극화와 이 화폐가치 하락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뭐 시간이 10년 동안 쭉 가면서 세상이 변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그 물리적인 시간은 과거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같겠지만 과학기술 발전은 시간을 절약해주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은 과거의 10년과 다른 질적으로 아예 다른 10년이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화폐 가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. 더 빨라지겠죠. 그래가지고 엄청나요. 말도 못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가 어딨어? 그럼 거짓말이야. 누가 그럽니까? 우리 죽기 전에 그 세상이 안 올 것 같아요. 양자 세상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, 여러분? 한국처럼 이 땅덩어리 코딱지만한 나라도 엄청난 거대한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 시대가 오면 이제.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 중에서 미국하고 양자 이 기술 그 뭐예요?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2개 있어. 나 주식 투자하면 나 그걸 알아보겠어, 나라면요. 응? 아유. 근데 피크아웃이래. 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죠, 지금요. 국뽕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뭐 중국하고 미국 틈에 껴서 죽는다 이거는 쌍팔년대 얘기고. 예? 노선을 확실히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중국 버리면 안 된다. 누가 버리랍니까? 근데 중국 버리면 안 된다. 그래서 잡아야 된다. 이게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겁주는 거죠, 국민들 상대로. 중국 없으면 망한다라고. 지금 중국이 잠식했던 그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가죠. 미국이 빼버립니다. 그럼 망해요. 달러로 채우잖아. 바이든 아저씨는 잘 못 걸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다 대체, 미안하나, 달러 다 대체되고 있어. 지금 세상이, 여러분, 세상이 지금 이렇게. 응?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정말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 저는 정말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할 수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될 거예요. 지금 한국, 뭐 일본 얘기 나오는데 자살률이. 왜 그럴까요? 여러분이 쓰던 저 휴대폰은 나중에 한 10년 있다 어디가 있을까요? 저 휴대폰들. 스마트폰 어디가 있을까요? 폐 휴대폰 어디가 있을까요? 북한도 가고, 러시아도 가고, 중국도 가고, 아프리카도 갈 겁니다. 그 친구들이 스타링크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연결했습니다. 자, 한국 드라마를 보는 아프리카 친구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, 여러분. 살기 싫을걸? 그 뭐죠? 그 SBS 드라마 뭐였죠, 그거? 펜트하우스인가?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. 물이 막 펑펑 틀고, 그거 한번 보세요, 한번 보세요.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이게 왜냐면 사람이요, 절대적인 빈곤으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, 누구나 다. 나의 행복을 내 속에 찾는 게 아니라 비교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, 참고 살자 이건데 그걸 이탈해버리는 것을, 예를 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은 통솔할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이 이 사상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? 이미 북한은 한국 사람 다 보고 있잖아, 지금요. 네?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, 지금 다. 그거 보여줬죠, 이번에 세상에 보여줬죠?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? 이 미국과 그들 진영과 그 반대편에선 진영과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저실이 두렵지 않을까요? 난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내가 푸틴이라면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공포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? 저는 스타링 다 깔아놨고 폐 휴대폰만 있으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. 충전만 할 수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? 지금인 거예요, 그러니까 지금이 뭐 경제적으로 어떤 지정학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완전 변곡점인 거예요. 응? 완전 변곡점인 거예요. 잠깐 유동성 얘기 잠깐 더 해드리면 지금 각국들,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국가들, 심지어 저 못 사는 아프리카까지 국가 발전 플랜이 있어요, 없어요? 없는 나라가 없어. 근데 다들 일단 그 나라에서 어디를 먼저 개발시키려고 그러죠? 수도. 자, 그럼 뭐 필요해요? 돈. 또? 기술. 그쵸. 돈과 기술.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왔죠. 달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들어왔죠. 그리고 무슨 기술로 개발했어요? 우리나라 기술 개발했습니까? 아니었죠. 아니었지. 그럼 봐봐요. 지금 현재 과거와 비교해봐요. 한국이 컸을 때와 비교하면 보세요. 지금 그때에 비하면 좀 풀린 돈이 어때요? 엄청나고 금융이 엄청 발달해서 이 화폐 창조 기술이 너무너무 지금 진화돼 있죠? 기술은 어때요? 엄청나. 근데 이것을 지금 각 국가들, 우리는 뭐 저기 왕세자 네옴시티 사건 생각하시는데 걔가 너무 커서 그렇지 모든 나라들이 이 플랜들이 있습니다. 없는 나라가 없어요, 지금요. 다 돈 필요합니다. 근데 웃긴 건 지금 지정학 리스크 터지니까 국방비도 올려야 되고 사람들 이 수준이 올라가니까 또 복지비도 늘려야 되고 결국 뭐예요? 증세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죠. 근데 증세는 어떻게 하면 된다? 돈을 막 찍어내면 돼요. 직접적인 증세는 거부감이 세다니까 이게 지금요. 이건 온 세상이 벌어진 일인데 근데 자산값이 내려간다. 환장하는 거지.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한 뭐 50세, 70세 확 늘어나는 게 세팅돼 있다. 물리학적으로.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 방향성은 가긴 가겠지만 그 속도보다는 돈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를걸. 그 도달하기 위한 기술을 가기 위한 많은 이거
결국 우린 시간을 쓰고 시간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.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상담을 한다. 내가 변호사만큼 못 돼도 공부를 한다. 법률 공부를 한다. 내 시간 쓰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걸 안 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?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간을 핑계 나가는 거예요. 지금 이게. 그 속에서 계획 짜고 만족,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. 그 속에서. 제일 중요한 건 시간적인 개념을 항상 깊숙이. 근데 시간이 많다.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저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지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막 이게 아니라 없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. 예를 들면은 뭔가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. 우리가 근데 내가 솔직히 그거를 편의점에서 얼마를 아낄 수 있는 거 내가 배울 시간에 내가 사실 다른 거에 난 번다고 생각했거든요.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거. 여기서 예금을 좀 옮기면 예금 좀 더 줄 수 있는 게 있어. 예를 들면. 근데 그거를 알아보진 않았어요. 나는 내가 내 한정된 시간에 더 좋은 곳에 쓰고 싶었어요. 그냥. 그거 아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은 내가 몸이 하나고 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선에서 그거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, 시간이. 결국. 그거예요, 그거. 그거보다. 제가 외부 강의를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. 내가 거기를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부르면은 그거하고는 안 돼.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, 서로가. 그건 거예요. 지금 외부 강의 안 나간 지 거의 한 3년 돼가요.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깎아야 되니까 이제 갔다 온 거고. 거기 센터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. 마지막 2분 질문 받아볼게요.